자, 이번 시간에는 정규 분포, 정규 분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확률 밀도 함수란 걸 배웠었어요. 그죠? 확률 밀도 함수. 자,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것은 자, 확률 밀도 함수 배웠는데 쟤는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였죠. 확률을 나타내는 어떤 함수가 있는 거야. 어떤 범위 내에서 이 넓이가 1이 되게 하는 1이 나오게 하는 그런 함수, 넓이가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 그걸 확률 밀도 함수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확률 밀도 함수가 좌우대칭의 종 모양으로 나오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자, 이 좌우대칭의 종 모양이 나오는 함수 fx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확률 밀도 함수. 자, 좌우대칭의 종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 현상에서 통계를 하다 보면 이 평균에 많이 모여 있고 평균부터 멀어질수록 그 확률들이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우대칭의 종 모양으로 이루어진 그런 함수를 정규 분포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정규 분포. 그래서 정 가운데가 평균이고 여기서 멀어질수록 확률은 점점점 작아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확률 밀도 함수. 그놈을 정규 분포다라고 한다. 이 정규 분포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모든 현상이 사회적인 현상에서 나오는 확률들이 거의 평균에 다 가까이 있고 거기서 멀어질수록 확률이 작아지는 그런 현상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우게 됐는데요. 자, 그러면은 좌우대칭의 종 모양이 이루어진 이런 함수, 확률 밀도 함수, 정규 분포라고 한댔습니다. 그래서 이 정규 분포를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돼요. 자, x는 따른다 노멀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평균을 적고요. 여기는 편차의 제곱 이렇게 적은 것이 이게 정규 분포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자체가 이걸 갖고서 우리가 확률을 구하게 되는 건데요. 이제 그걸 오늘 공부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봅시다. 정규 분포라고 하는 함수가 이런 함수가 있는데요. 이건 몰라도 돼요. 이과생도 지금은 암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거의 이런 구조가 나오게 돼요. 이걸 좌우대칭의 종 모양, 그걸 정규 분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이 정규 분포란 뜻을, 이런 그래프 뜻을 이렇게 표시한 데서 가운데는 평균을 적고 여기에는 편차의 제곱, 즉 분산을 적어줘요. 자, normal distribution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정규 분포가 이제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해서 자, 그러면 쟤네들이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보면요. 좌우대칭의 종 모양인데 자, 가운데가 x 이퀄 m의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이해해놔야 되고요. x축이 정근선이 되겠죠. x축이 정근선이 된다. 자, 그리고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얘가 우리는 저거 했을 때 확률 밀도 함수는 정의역이 주어지잖아. 근데 이 정의역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라는 얘기야. 다 쓰는 거야. 자, 그렇게 주어지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그마가 커지고 작아질 때는 어떤 구조일까? 자, 그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자, 시그마가 3일 때하고 시그마 1일 때의 구조는 자, 시그마 표준 편차의 의미가 뭐였어요?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은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를 나타낸다고 했죠. 그럼 표준차가 3인 거와 1인 거의 차이는 얘는 3만큼의 더 떨어져 있고 1을 구별하면 1은 자, 1에 거의 다 모여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여기 1에 표준에서 1위에 해당하는 것이 정균포가 이런 구조라면 3에 해당하는 것은 이런 구조가 된다라는 거죠. 클수록 표준 편차 여기 숫자가 크다는 이 수치의 의미는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를 얘기한다. 그죠? 이건 5만큼 떨어져 있다. 얘는 1만큼 떨어져 있다. 일부만이 아니고 뭐 거의 대부분이 그 정도에 머물러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요. 자, 여기 보면 나왔죠. 자, 여기 보면 자, 표준 편차가 0.8일 때 하늘색, 그리고 1일 때가 남색, 그리고 초록색이 2일 때. 자, 이런 구조를 간다는 거죠. 왜냐면 떨어진 표준 편차의 크기는 평균보다 많이 떨어진 정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클수록 더 완만한 그래프가 된다라는 거죠. 자, 요거 이해해둬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표준 편차가 같다면은 이 굴곡은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얘나 다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일정하다. 이제 평균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평행이 이동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운데가 평균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평행이 이동한다. 표준차가 같다는 것은 그 굴곡은 다 똑같은 그래프가 된다는 거 우리가 공부해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정규 분포를 이제 그리는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거 갖고 이제 넓이를 구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거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함수가 나오는 것은 어떤 함수였어요? 이 함수였단 말이야. 요 함수. 이걸 적분을 못 해요. 초월함수 적분이 일반적으로 못 한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얘를 넓이를 다 구해서 표를 만들어 놨어요. 표를.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봐. 평균이 있고 표준타가 뭐 다양하게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걸 다 할 수는 없잖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 정기분포를 표준화 시키는 거야. 자, 여기 보면 지금 남색에 이런 그래프도 있고 초록색에 이런 것도 있고 자, 이런 거 전부 다 지금 평균과 표준차가 다 다른 경우야. 다른 경우가 다양하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하나 표준화 시키는데 자, 평균을 0으로 바꾸고 표준 편차 1이 되게끔 얘네들을 다 이렇게 변형시키는 거야. 변형. 변형시켜서 이거의 넓이들을 다 구해놨어요. 그걸 갖다가 표준 정규 분포 표라고 얘기하는데요. 표준 정규 분포표. 자, 이걸 갖고 넓이를 구하는 것이거든요. 자, 잠깐만. 자, 이걸 보면은 자, 책마다 이게 다 있어요.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 0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보면은 맨 끝이 4.997, 즉 0.5 정도까지가 나오게 되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 이 정규분포표에서 얘가 자, 여기서 요 반쪽 무한히 가겠죠? 이 넓이를 0.5로 보는 거야. 이 넓이면 구하고 이쪽은 좌우 대칭이 되니까 만약에 여기가 2까지 넓이하고 마이너스 2까지 요 마이너스 2 넓이 요구하고 0부터 2까지 넓이는 같은 거란 얘기죠. 그래서 양쪽 한쪽만 하고 이걸 이용해서 좌측에 있는 것도 다 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정규분포표를 보고서 우리가 구하는 것인데요. 자, 우리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그럼 봅시다. 자, 정규분포. 자, 1번과 2번과 3번을 표준화 시키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 얘네 평균을 다 0으로 만든다고 했어. 평균 다 0으로 만들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0으로 만든 건, 편차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x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 나눈 거. 자, 이것이 표준화 작업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확률변수 z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가 이 확률변수 x라고 했을 때, x에서 평균 m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면 새로운 확률변수 z가 되는데,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되면 평균은 0이 되고 편차는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x 빼기 m이 바로 뭐야? 편차죠. 편차를 씌우면 나눈 거죠. 평균 떨어진 정도를 다 바꾼 거야. 평균만큼 다 빼니까. 그럼 0이 되겠죠. 그죠? 확률 변수를 다 변형시키는 거죠. 그리고 표준 편차를 나눈다는 것은 얘들을 전부 다 원래 있던 크기에서 시그마 나눠주면 다 1이 된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럼 봅시다. 보죠. 진짜 그런지 한번. 자, x 빼기 m에 시그마를 나눴단 말이야. 자, 요것도 볼게요. 그럼 이거에 대한 평균이 어떻게 되나 봅시다. 우리가
저번에 뉴 확률 변수에서의 평균 분산 표현차는 과거에 평균 분산 표현차를 이용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시그마분의 1 x가 되고 시그마분의 m이 됐겠죠. 자, 그래서 분배하면 되면 시그마분의 2x가 되고 얘는 시그마분의 m이죠. 자, 얘가 m이잖아요. 어때요? 시그마분의 m, 시그마분의 m 0 나오죠? 자, 평균이 다 0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분산 볼까요? 자, 시그마분의 1x 빼기 시그마분의 m이었으니까 이걸 바로 넣는 거야. 자, 얘네들은 어떻게 상수는 0이 된다 그랬고 이거 제곱으로 나온대요. 시그마 제곱분의 vx. 자, 이게 자체가 뭐야? 자, 얘가 분산이죠. 시그마 제곱. 그럼 얘가 약분해서 사라지죠. 우리가 시그마 표준 편차의 제곱이 바로 분산인 건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가 돼?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그마분의 x 빼기 m을 집어넣으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바뀐다. 표준 정기분포표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우리는 평균을 구하고 아니 평균이 아니고 넓이를 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표준화하는 작업 중에 하나는 일단 여기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에 뭐를 구할 수 있다?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표준화하는 이유가 그리고 얘네들의 비교 우위를 알 수 있다. 자, 요거는 나중에 문제 속에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할 거니까 일단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것도 여기 정리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EZ라고 하는 것은 이에 x 빼기 m의 시그마 이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걸 정리하면 시그마분의 1에 x 빼기 시그마분의 m 요렇게 되죠. 자, 그래서 얘는 시그마분의 1에 2x 빼기 시그마분의 m 이렇게 분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얘도 어차피 m이니까 어떻게 돼요? 0이 나오죠. 그죠? 빼서. 자, 얘는 정리하면 자, 시그마분의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항상 어떻게 뉴확률 변수 분산은 x의 개수가 제곱으로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vx. 뭐야? 얘는 한번 더 적어줘야 되네. 시그마분의 1에 x 빼기 시그마분의 m이 되고 자, 얘는 시그마분의 1의 x 이렇게 나오게 되죠. 어차피 분산도 시그마 제곱이니까 얘하고 이 약분해서 1로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걸 증명해 봤고요. 그래서 여기에 적을 것은 자, 정기분포를 따른다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표시한다고 해서 여기에 평균을 적고 분산 적고 얘를 x 빼기 m의 표준분산을 나눈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정기분포는 표준 정기분포로 바뀐다. 평균이 0이 되고 분산이 1로 바뀌는 그런 걸로 바뀐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진짜 넓이를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구하다 보면 요것이 뭐냐면 표준 정기분포표를 일부를 갖다 놓는 거야. 이걸 보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지금 얘가 정기분포를 이룬다라고 했어요. 자, 정기분포를 이루는데 평균이 70이고 분산이 3의 제곱이 된다고 했어.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는 지금 얘처럼 이렇게 정기분포를 그린 거야. 자, 가운데가 m 평균 70. 자, 70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표준 편차는 3이라고 했죠. 3이 있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되고요. 그렇게 넓이 뺐겠죠. 그래서 67부터 70까지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67, 76. 자, 67, 76. 자,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그죠? 이 넓이를 못 구하기 때문에 표준화를 한다고 했죠. 표준하면 x 빼기 m으로 바꾸는 거. 자, 표준해 볼게요. 자, 표준화하는 작업이 어떻게 했어? x 빼기 m 나누기 시그마였잖아. 그러니까 67을 빼기 m이 누구였어? m이 70이었죠. 표준편차 3이었고요. 이렇게. 76도. 자, 얘도 이렇게 나눈 x 빼기 요거였잖아. 요것이 z라고 했으니까 z로 바꾼 거고요. 자, 그리고 76 빼기 평균 70하고 표준편차 3으로 나눈 거죠. 자,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67 빼기 70 마이너스 3이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자, 얘는 3분의 6이죠. 그러니까 2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자, 이제 표준화 시킨 거야. 표준화 시키면은 자, 얘네는
이렇게 이런 모양의 평균이 0이 되고 표준에서 1로 바뀐 거야. 그래서 67은 마이너스 1이 됐다고 했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 2가 됐다고 했잖아요. 2. 그래서 요 넓이를 구한다라는 거죠. 자,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 분포표를 보니까 자, 2에 해당하는 거. 자, 2에 해당하는 0.4772가 여기에서 요까지 넓이를 얘기한다라고 했습니다. 0.4772. 그리고 마이너스 1은 1과 같다 대칭되는 것이니까 아까 대칭된다 했잖아요. 여기에 정규 분포표에는 음수가 없어. 다 1로 해서 넓이 나와 있는데 이거의 넓이나 이 넓이는 같기 때문에 이걸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0.3413이 넓이가 된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0.3413 더하기 0.4772를 더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확률을 이제 구해보는 거예요. 자, 한번 더 연습을 해봅니다. 자, 7번. 자, 7번 문제 풀고 해볼게요. 자, 확률 Z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자, 이 말뜻. 정규 분포를 따를 때라고 한다는 말은, 좌우대칭의 종 모양을 이룬다. 그 얘기죠. 근데 얘는 아예 표준 정규분포를 했어요. 여기가 0이란 뜻이고요. 그죠? 평균이. 자, 표준 편차는 1이 된다는 뜻이죠. 좌우대칭이 종 모양이 돼야만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넓이를 구해 놓은 것이죠. 근데 왜 정규분포를 가질 확률 밀도 함수가 사회 현상이 이렇게 많이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넓이를 구한 거고 그것을 적용시켰을 때 우리 사회 여러 가지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확률을 구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Z는 0.75 우리가 쿨 확률을 구해서 그럼 얘 0.75를 구하라고 한다는 것은 여기가 0이고 0.75는 오른쪽에 있겠죠. 여기 있겠죠. 0.75. 자, 얘보다 크다 했으니까 요 넓이를 구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 정규분포 표에는 나오는 자, 0.75에 해당하는 거 여기 있잖아. 0부터 0.75의 넓이. 그러니까 얘는 어디의 넓이가 되는 거야? 얘는 이 넓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0.5에서 반띵한 이 전체는 0.5니까 0.5에서 0.2734를 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얘는 0.4 마이너스 0.46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래. 자, 그러면은 얘 정규표니까 좌우대칭이 종 모양이고 표준화 시켰기 때문에 평균이 0이었고요. 마이너스 0.46은 0보다 왼쪽에 있겠죠. 마이너스 0.46. 얘보다 작대? 그럼 이 부분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0.46은 정규표는 없다고 했어. 플러스 0.46에 있는 거야. 플러스 0.46. 자, 이거 좌우대칭이니까 넓이 같으니까 0.17이 되죠. 그럼 이 0.17이라고 하는 건 어떤 놈이야? 이 넓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구해야 되니까 0.5에서 빼기 0.177을 빼면 되겠다라는 거죠.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죠?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8번도 볼게요. 저희도 이제 표준 정규분포야. 그러니까 표준화 시켜 놓은 거야, 지금은. 자, 그러면 좌우대칭의 종 모양이고, 정 가운데가 0이고, 이렇게 된 거죠. 자, K보다 작을 확률이 돼요. 자, K보다 작을 확률인데, K가 0보다 작은 놈인지, 큰 놈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근데 이 확률을 보니까 0.063이래. 만약에 K가 여기 있었다라고 한다면 K보다 작을 확률이니까 얘는 이 부분을 얘기해야 되니까 0.5보다 더 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0.63 여기 K가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K보다 작을 확률 이거라는 얘기죠. 이것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K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 그럼 이걸 K를 구하기 위해서 이 넓이를 알아야 되나?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고요? 0.5에서 0.063을 빼는 거죠. 그러면은 0.437이 나오죠. 자, 0.4는 여기 있네. 그때 Z는 1.53이었다. 그러니까 이 K가 1.53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준화 상태에서 해봤는데, 이제 표준화된 안것도 볼게요. 자, 이거 봅시다. 10번.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 자, 정규를 따른다는 것은 좌우대칭의 종모양을 이루고 있다라는 뜻이죠. 좌우대칭의 종모양을 이루고 있다. 근데 평균 27이니까 얘는 이제 표준화시키기 전이야. 그러니까 평균이 27이고, 일단 표준 편차는 4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20을 작을 확률, 27을 작으니까 21은 이쪽에 있겠죠. 요 넓이를 구하라는 거야. 이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표준화 시켜야 되죠. 표준화 시키는 방법은 얘가 0으로 가는 거죠. 그때 21은 얼마냐? 자, 21, 자, 여기서, 자, P가 X가 21보다 작을 확률. 그러면 우리는 표준화 시키니까 확률 변수는 Z로 바뀌고요. 21 빼기 평균이 27이었고, 표준 편차가 4였죠. 4로 나누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자, 얼마니?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분의 6이 되겠네. 그지? 그러면은 약분하니까 2분의 3. 마이너스 1.5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1.5. 그러면은 지금 요 21이가 마이너스 1.5였다라는 거죠. 마이너스는 없다라고 해서 그럼 1.5를 보는 거고요. 0.4332. 0.4332는 어떤 부분의 넓이야? 이 부분의 넓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0.5에서 0.4332를 빼면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니까, 자, 2번은, 확률이 29보다 크거나 같고, 35보다 작을 확률 변수가, 이거의 확률을 구하라는 거죠. 자, 얘를 표준화 시킨다고 했어요. 그러면 Z가 되는 거죠. Z는 29에서 빼기 평균을 빼야 되고, 그리고 표준 편차 4로 나누고요. 35에서 27을 빼고 4로 나누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는 얼마냐면, 자, 계산해 보니까 2. 자, 2니까 4분의 2, 0.5가 나오네. 그죠? 0.5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자, 얘를 빼면 8이 나오죠? 2가 나오네요. 2. 이거에 대한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 말뜻은 무슨 뜻이냐? 자, 평균이 지금, 자, 평균이 27이 있었는데, 29면은 27보다 크니까 오른쪽에 있겠죠. 35. 이 넓이를 구하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표준화 시키면은 요 가운데는 0으로 바뀌고, 29는 0.5로 바뀌었고요. 35는 2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0.5에서 2의 확률. 자, 보니까 지금 0.5는 0.192로 나왔죠. 얘가 요 넓이야. 192로가. 그 다음에 2는요. 2는 0.477이가 나왔단 말이야. 0.477에 해당하는 것은 누구냐면 요까지 넓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파란색을 해야 되니까 녹색에서 핑크색을 빼야 넓이가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지금 0.4772에서 4772에서 누굴 빼야 돼? 0.192로 0.5에 해당하는 0.192로를 뺀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건 계산하면 나오겠죠? 이렇게 구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35보다 작아야 해. 자, 35보다 작아야 된다. 자, 35보다 작을 확률. 세 번째 확률이 x가 25보다 작을 확률. 25보다 클 확률. 25보다 클 확률이죠.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표준화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Z로 바뀌고, 자, 25에서 평균, 자, 평균이 얼마였지? 27 빼고 표준 편차 4였죠. 이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제 표준화 시켰는데, 뭐 얼마니 얘는 마이너스 0.5가 되네요. 그죠? 4분의 2니까 마이너스 0.5. 얘보다 클 확률을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말뜻은 뭐였냐면 정규분포가 있었는데 그 평균이 여러분들 이렇게 자꾸 그림을 그리면서 해야 돼요.
처음에는 머릿속에 생각하지 말고 25이고, 그니까 아니 평균 25가 아니라 27이었죠. 27. 그럼 25는 여기 있어야겠네. 25 보다 클 확률이니까 얘는 이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제 표준화 시킨 결과 27은 0이 되는 거고, 25가 얼마? 마이너스 0.5가 나온 거죠. 자, 그러면은 어차피 이쪽은 0.5니까 이쪽은 0.5잖아. 반띵. 여기 0.5에 해당한 요 넓이가 누구예요? 0.5에 해당한 넓이가 여기 있죠? 0.1915. 여기가 0.1915가 된다라는 거죠. 0.1915. 그래서 우리가 할 넓이는 0.5 더하기 0.1915를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0.6915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자, 요것이 이제 숙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 말고 개념 원리에도 계속 있으니까 쭉 풀면서 여러분이 익숙하게 돼야 됩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자, 더 풀어볼게요. 자, 13번. 자, 12번 이따가 좀 보고요. 자, 13번 보도록 해볼게요. A 회사. 자, A 회사에서 생산되는 휴대폰 배터리는 한 번 충전한 후에 완전히 방전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100시간, 표준보다 12시간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정규분포를 따른다란 말 나왔어요. 좌우 대칭의 종모형이다. 뭐가? 확률 밀도 함수가. 자, 그러면은 자, 정규분포라고 하는 건 좌우 대칭의 종모형이니까 자, 요렇게 우리가 표를 그려 놓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했을 때 x는 따른다 노멀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 12시간이죠. 이렇게 적는 거죠. 자, 휴대폰 배터리 중에서 하나를 골랐을 때 한 번 충전한 후에 완전히 방전에 걸린 시간이 88에서 106시간 이하일 확률을 구해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위 평균이 지금 정균포가 100이었는데 88. 자, 88은 100보다 아래 있죠? 88. 그리고 106. 106은 요 정도 있겠지? 자, 106. 자, 이렇게 될 확률. 요거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죠. 자, 이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표준화 시켜야겠죠? 자, 그래서 얘를 표준화 시키면 자, 확률 변수가 지금 88시간 이상 106시간 이하일 확률. 자, 그래서 우리는 표준화 시키죠? 표준화 Z로. 자, 88, X 빼기 M이니까 88에서 빼기 M, 100을 빼는 거죠. 자, 표준편차 12로 나눠주는 것이고요. 자, 얘로 106에서 100을 빼고 12로 나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자, 얘는, 마이너스 12,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겠네, 그죠? 자, 요 놈은 12분의 6, 0.5가 되네요, 0.5. 자, 그래서 이제 표준화 시킨 것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이제 0이 되는 것이고요. 얘가 0.5로 바뀐 것이고, 88이 마이너스 1로 바뀐 거죠. 그래서 0.5에 해당하는 거 여기 있죠. 0.1915가 요 넓이가 되는 것이고 요 부분의 넓이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라는 건 1을 찾는다 그랬죠. 좌우 대칭이니까 0.3413이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두 개를 합하면 되겠네. 그죠? 두 개를 합하면 된다. 자, 그래서 0.1915 더하기 0.3413 그래서 0.3413 더하면 0.8235 이렇게 되네요. 그죠? 0.5328 이렇게 확률이 나오는 거죠. 자, 한번 13번 해봤고 자, 그 다음에 14번도 볼게요. 어느 고등학교 1,400명의 몸무게가 평균 65kg, 표준편차 7kg면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게 정규분포를 따랐으니까 얘네들은 우리는
x는 따라 노멀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쓰고요. 평균 65 적고 표준 편차 7이니까 7의 제곱 이렇게 적고 시작을 하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몸무게가 54.5에서 68.5 사이일 확률을 구하라고 한 거죠. 자, 일단 얘를 표를 한번 정리표 그래프를 그려보면 정 가운데가 65가 였었고, 근데 54.5는 얘보다 작으니까 이쪽에 오겠죠? 여기가 54.5. 얘는 큰 거는 68.5는 오른쪽. 68.5. 자, 얘네들을 이제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표준화 시켜야 되는 거죠. 자, 그럼 표준화 시키기 위해서 자, 보자. 확률을 뭐를 구하랬냐면 x가 54.5보다 크거나 같고 68.5보다 작을 확률. 그래서 표준화 54.5 빼기 뭐? 평균 m 어디 갔죠? m이 뭐야? 65. 65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표준 편차가 7이었고요. z 여기도 68.5에서 평균 65를 뺐지. 65를 빼고 표준 편차 7로 나누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z 확률 변수 구해 보는데, 자, 54.5에서 65를 빼게 되면 얼마니? 7분의 10.5 마이너스 10.5 되고요. 자, 마이너스 10.5는 자, 7, 1은 7, 마이너스 1.7535 마이너스 1.5가 되네요. 그죠? 얘는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 자, 그 다음에 얘는 7분의 65는 3.5가 되죠? 그러면은 얘는 2분의 1이니까 0.5가 되네. 0.5. 자, 그렇다면은 지금 얘네들이 65가 0이 된 거, 68.5가 0.5였다는 것이고요. 54.5가 마이너스 1.5였다라는 거죠. 자, 그럼 0.5까지는 요 0.19가 열로 들어가야 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0.43이 1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넓이는 0.43 더하기 0.19. 그래서 0.62 이렇게 나오겠네. 그지? 이런 식으로 구한다. 자, 또 한번 해볼게요. 15번. 자, 잘 되죠? 자, 졸지 마시고요. 자, 15번. 자, 200명을 뽑는 어느 회사의 입사시험의 응시자 수는 1000명. 응시자 전체의 점수 분포가 평균 점수 65, 표준 편차 10인 정규 분포에 따를 때란 말 나왔죠. 그럼 x는 따른다 노멀 디스트리뷰션. 자, 평균이 65고요. 자, 표준차 10이니까 10의 제곱 이렇게 적는 거죠. 그럼 얘네들의 정규 분포표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평균이 65 이렇게 딱 적어 놓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아까처럼 해서 어디서 어디까지 확률을 구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문제 좀 다르죠? 200명을 뽑는 어느 회사 입사 시험의 응시자 수는 1000명이었다. 근데 최저 점수, 합격할 최저 점수를 구하래. 그렇다면 자, 1000명 중에 200명이 합격되니까 합격될 확률을 구하는 거죠. 합격될 확률은 1000분의 200이야. 결국은 10분의 2고, 자, 10분의 0.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합격할 확률은, 그러니까 0.2의 확률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합격한다는 것은 가장 좋은 점수에서 하는 것이니까, 자, 65보다 큰 평균, 여기 뭔가 몰라? 이걸 자, K로 해보자. 얘보다 클 확률이 바로 0.2였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K가 우리 K인데요. 자, 우리가 얘네들을 표준화 시켰을 때 0이 될 것이고, 이때 요 점수는 0점이니까 얘는 0. 얼마야 돼? 3이 돼야겠죠. 0.3에 해당하는 Z의 값. 여기 있네. 0.85. 얘가 0.85였다라는 거. 0.85. 그때 해당하는 이 K 점수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표준화해서 0.85가 됐으니까, 자, 표준화를 해보자. K 빼기 M. M이 뭐야?
평균 얼마였죠? 65 해서 표준편차 10으로 나눴죠. 그놈이 얼마 됐다? 0.85였다 라는 거죠. 그래서 K는 0.85 곱하기 10 8.5가 되고요. 65를 더하면 되겠죠. 따라서 K는 60이 아니고 73.5가 나온다. 이 73.5가 커트라인 점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합격한다는 것은 공부 잘하는 사람끼리 성적이 좋은 사람을 뽑는 건데 그 확률은 알았어요. 뽑는 확률이 0.2였고 그럼 그 커트라인이 얼마냐라는 건데요. 그 커트라인 0.2에 해당하는 이 Z의 값을 우리가 알아낸 것인데 이 0.2는 제 표에는 이쪽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0을 기준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반띵한 0.5에서 0.1 빼 0.3까지 0.3까지의 Z의 값 얼마? 0.85였죠. 이 0.85. 표준화시킨 0.85. K는 표준하기 전이죠. 그래서 표준화시킨 거야. K를 표준화시켜서 얘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자, 여기의 값은 항상 여기에다가 뭐를 곱한다? Z에다가 표준 편차를 곱해주는 거야. 표준편차를 곱해서 65만큼 더해주는 거죠. 더해서 65만큼 더해주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한번 해볼게요. 12번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자, 다음은 호준이의 국어, 수학, 영어 성적과 호준이의 반 학생의 평균 표준편차를 나타낸 표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국어, 수학, 영어가 있는데 어떤 과목이 잘했냐라는 거야. 너 뜻보기에 92점, 수학이 잘했네. 이렇게 얘기해서 안 된다는 거죠. 왜? 잘했네. 얘보다 더 많으면 어떻게? 뭐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할 때는 항상 얘네들의 국어의 정규분포가 있고, 국어의 정규분포가 있고, 수학의 정규분포가 있고, 그 다음에 영어의 정규분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만족하는 점수가 뭐 70점이 여기 있고, 수학은 반평균이었고, 여기 85점. 국어는 지금, 평균이 70일 때 85점을 받은 것이고요. 수학은 평균이 70이야. 자, 평균이 70인데, 얼마 받았어? 92점을 받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어는 평균이 74인데, 몇 점 얻었어? 얘가 88점을 얻었죠. 그럼 누가 잘했냐라는 거죠. 이걸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얘를 표준화한다는 거예요. 표준화. 자, 표준화하게 되면 가운데 0일 것이고, 자, 얘네들의 위치가 나오겠죠. 계산된 값이. 그럼 이 가장 큰 놈이 가장 잘한 거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화 시켰을 때 나오는 Z의 값 고서 누가 잘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야. 이건 넓이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비교 위를 구한다라는 거죠. 누가 잘했는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표준화 시키면 되죠. 자, 그러면 국어 표준해 보자. 자, 국어는 85. 자, 85 빼기 평균 70, 표준 편차 15. 요걸 계산해야 되고요. 자, 이게 국어. 자, 수학은 92 빼기 72, 표준 편차 18로 나눈 거고요. 그 다음에 영어 몇 점 나왔다 했어? 88점. 자, 88점 빼기 평균 74. 표준 편차 16. 이 나누는 거죠. 자, 이거의 값을 계산합니다. 자, 해볼까요? 자, 85, 70에 15. 1 나오네요. 자, 90에 71 빼면 18분의 얼마야? 20 나오네요. 자, 얘는 16분의 88에서 74를 빼니까 14가 나오네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얘는 1보다 크고요. 얘는 1보다 작죠. 그러면 수학이, 자, 표준화 시켰을 때, 수학이 여기 오는 거죠. 얘가 요거였어. 그 다음 것이 1이 와서 국어가 온 거고요. 영어가 여기 왔네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잘했어? 수학이 제일 잘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수학, 국어, 영어 순이네. 수학, 국어, 영어 순. 자, 3번이 정해. 이렇게 한다. 비교 우위할 때도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수 받은 거 누가 제일 잘하는지는 여러분도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 알 수 될 것 같아. 내가 국어, 영어, 수학 중에 누가 제일 잘했는가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점수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개념, 자, 여기에 정규분포에 대한 자 개념은 이 정도 하고 개념에 따른 문제들 여기 있는 것만 숙달되면 돼요. 이게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럼 개념 원리 가서 한번 조금 더 짚어볼게요. 자, 봅시다. 정규분포의 문제들. 자, 개념 익히기에서는 정규분포 기호를 나타내라 할 때 이렇게 x는 따른다 바이노미얼 그리고 요 평균 적고 분산 넣는 거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뭐냐 이거는 확률 x의 정규분포의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자, 한번 볼까? m의 값이 일정할 때 평균이 일정한 거죠. 정규분포가 있는데 자, 요건 같아진다는 거죠. 자, 표준편차 값이 클수록 자, 표준편차가 크다는 것은 그 수치는 평균으로 떨어진 정도가 크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클수록 더 이런 식으로 더 커져야겠죠. 완만해지는 거죠. 멀리 갈수록 더 커지는 거니까. 자, 곡선의 높이는 어떻게 돼요? 낮아지네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시그마가 일정할 때 m의 값이 변하면 자, 시그마가 일정하다는 것은 이 곡선의 굴곡이 다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다 똑같다 해서 다 똑같았어. 자, m의 값이 변함에 따라서 평행 이동이죠. 값이 변하면 대칭축 위치가 바뀌죠. m의 값이 변하면 이게 대칭축인데 m1, m2, m3인데 당연히 바뀌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봤고, 자, 요 이제 정규분포 구하는 거는 우리 연습해봤으니까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필수의 16번에서는 뭐냐?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분수 x에 대해서 자, 이렇게 될 때 이거 자, 이건 설명해봐야겠네요. 자, 이런 문제 안 해봤잖아. 자, 그러면은 자, 이건 이제 그래프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그래프까지 다 그리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래프 그리면서 다 일일이 다 이해가 돼야 됩니다. 빨리빨리 계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정규분포. 자, 그러면 봅시다.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자, 평균 m이라고 했어요. 자, 표준에서 뭔가 모르고, 자, 얘는 12보다 작을 확률, 18보다 클 확률이 크대요. 아니, 같대. 그러면은, 봐봐. 12가 이쪽 12하고 18이 여기 있다고 가정한다면, 얘는 18보다 클 확률은 이거고요. 12보다 작을 확률은 이거예요. 같을 수 있어요, 넓이가?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같은 방향이 있으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다른 방향에서 18이 이쪽에 있고, 12가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12보다 작을 확률 요거고 18보다 큰 확률 이거예요. 이것이 같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얘네들은 같으니까 자, 여기 m에서 요 떨어진 정도와 여기서 10 떨어진 정도는 같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같으니까 m은 12와 18의 평균 중앙값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2분의 12 더하기 18이 2분의 30이 돼서 15다. 그 평균을 알려주는 거죠, 이것이. 좌우 대칭이 되기 때문에 평균값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 논리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16번 유형해봤고요. 그 다음에 17번. 자, 이건 우리 아까도 연습을 한 거니까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커트라인. 이것도 아까 해봤죠? 근데 오늘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학생들이 질문을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해볼게요.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확률에서 x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될 때의 k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분석해 보면 자, 여기에서 정규분포란 말 나왔으니까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면서 어떤 상인 걸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균이가 얼마였습니까? 50이었어요. 그런데 k보다 크다. 그럼 k가 여기 있어야 될까? 여기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k보다 크면 이렇게 돼야 되죠. 근데 얘는 0.5보다 작으니까 이거는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얘는 0.5보다 커버리니까. 그래서 k는 50보다 크다는 걸 알아냈고요. 그래서 k를 구하래. 그럼 얘가 0.0013이니까 우리는 정규분포표에는 0에서 나온 것만 쓰는 거 아니야. 그치? 얘를 표준화 시켰을 때 그리하여 얼마 나오냐면 0.49
4987. 4987. 있네요. 3이네. 그러니까 얘가 3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표준하기 전으로 가면 되겠죠. 자, K 빼기 평균 50을 해서 표준 편차 얼마였어요? 5로 나눈 것이 3 됐다. 따라서 K는 3, 5, 15 더하기 50. 이렇게 돼. 그래서 65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구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합격자의 채워주는 이건 아까 했던 것이고, 자 19번도 볼게요. 우리 한 거 조금 다른 것인데 방법은 똑같고, 자 어느 고등학교 2학년 1000명의 키는 평균이 164, 표준편차 5인 정규분포. 자 그럼 우리는 x는 따른다 노멀 디비전 평균 164 적고 5의 제곱 분산 적고 이렇게 놓고 시작한댔습니다. 자 170cm 이상인 학생은 전체 몇 %냐라고 했죠. 그러니까 확률을 구한 다음에 확률을 구하면 되겠죠. 거기다 100을 곱한 것이 %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얘는 확률 변수 x가 170보다 클 확률, 이걸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표준화 시켜서 자 100 빼기 평균 얼마? 164 표준 편차 5 나눠주는 거죠. 자 그러면 100이 왜 나왔어? 170. 170. 자, 그러면은 170을 빼보면 이거 얼마니? 6 나오죠? 5분의 6. 5분의 6이니까 5, 6, 5, 1은 5, 5, 20. 1.2가 나오네요. 1.2. 얘가 1.2가 나왔어. 자, 1.2보다 작을 확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기분포표를 이렇게 그려보면, 자, 여기 평균이 164였고, 170은 여기 있겠네요. 자, 얘보다 클 확률이니까 요 넓이를 구하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 표준식에서 0이 됐고, 170은 얼마 나왔어? 1.2가 나왔잖아. 그럼 1.2가 여기 있죠. 요 놈이야. 그래서 우리는 0.5에서 0.3849를 빼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계산 결과가 얼마 나왔냐면 0.1151 나왔어. 자, 퍼센트로 바꿨으니까 여기다 100을 곱해주면 돼요. 0.1151에다가 곱하기 100. 퍼센트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11.51%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봤고 160 이상 100 이하인 학생은 몇 명이냐고 그랬죠? 자, 그러면 확률 변수 자 이걸로 해볼게. 100, 이렇게 됐겠죠. 이 표준화 시켰어요? 표준화 시켰어. 이건 우리 계속 했으니까 이거 가는 거야. 해보니까 마이너스 0.8, 11.2 나왔단 말이야. 자, 여기에서 이제 마이너스 0.8부터 1.2야. 자, 마이너스 0.8이 이제 요 정도 있겠죠. 그리고 1.2 요 정도 있을 것이야. 그거에 대한 확률이니까 이 넓이를 구하는 거란 말이야. 자, 0.8이 0.2881, 1.2가 3849. 자, 두 개를 더하면 0.673이 됩니다. 0.673. 자, 구했어요. 근데, 이렇게 되는 학생은 몇 명이냐고 물었죠? 우리가 확률을 구한 거야. 0.673. 그러면 전체 인구가 1000명이었기 때문에 거기다 1000을 곱하면 그 인원수가 나오는 거죠. 1000 곱하기 0.673. 그래서 673명. 이렇게 구한다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0번은 뭐냐? 최저 점수권. 이건 아까 우리 연습했었어요. 최저 점수. 이거는 똑같이 개념 원리 했으니까 그걸로 대신 하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 연습 문제 스텝 2까지 숙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했고요. 다음 파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